그러면 이제 되게 공식적인 질문인데 보통 이 영화가 보통 어떻게 시작됐냐로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게 되게 선명하게 이미 잘 드러나 있어서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기록이 아닌 영화가 됐을까? 언제부터 이거를 영화화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을까가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시기에 영화를 해야 되는지 뭐 다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찍을 때는 영화가 될 거라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고요. 그때는 그냥 단순히 저희가 원래 기록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쇼폼이라는 지원금을 좀 받기 위해서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편집하면서 이게 우리의 스토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을 이 이야기가 영화로 불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일단 많이 들어가지고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도 편집을 해나가다 보니까 이게 저희만에게 이게 뭔가 기승전결처럼 내러티브가 있어가지고 영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영화제에서 뽑혔을 때 영화구나라고 느꼈고 개봉을 했을 때도 다들 영화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느껴가지고 저도 뭐 영화를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언제 이런 시간이 올까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하고 시간도 귀해가지고 그냥 기록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영화라고 지금도 저는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다들 영화제에서도 뽑아주시고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많은 분들의 개봉도 하게 되어가지고 원래 9월에 이제 개봉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사실 이제 개봉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한창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이런 기회 통해서 보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거를 영화로 만들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으면 사실 감독들은 카메라를 뭘로 찍어야 되지? 이 고민부터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도 궁금한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이 뮤비 장면을 제외하고는 다 핸드폰 촬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으시죠? 네, 저희가 나왔던 부분은 휴대폰도 있고 중간에 이제 캠코더도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뮤비랑 이제 핸드폰이랑 교차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 핸드폰으로 찍은 장면이 되게 빛을 막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뮤비 이면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었다는 게 되게 감동스럽게 와닿았고 아마 휴대폰으로 찍었기 때문에 그게 더 저는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것은 뭐 대략적인 촬영 플랜 같은 게 어떻게 있으셨는지 궁금하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카메라를 어딘가에 이렇게 두고 설치를 계속 해놓고 생활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촬영을 하셨는지? 플랜이 저는 그 딱히 막 플랜을 짜서 했던 것 같진 않고요. 막 폰티를 짜서 이런 장면을 넣어야지보다는 거의 거치식으로 사실 좀 카메라를 방치하듯이 저희 그냥 이거를 넣어놓고 저희끼리 일단 이거에 너무 집중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플랜이라고 거창하게는 없었고 플랜이라고 하면 그 현장에 갔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이승윤 씨와 저희는 이제 뮤직비디오를 촬영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이런 정도의 장면을 좀 담아야 되지 않나라는 정도의 플랜만 있었고 거의 무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영 감독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때 다들 이제 뮤직비디오를 촬영한다고, 집중한다고 이 다큐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었는데 이제 보통 제 폰으로 이제 거치대에서 많이 촬영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안 나오게끔 저는 설계를 하고 각도를 잡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의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찍어주잖아요. 근데 묘하게 되게 서로가 서로한테 되게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이거를 함으로써 계속 이 뮤비까지 만들 수 있는 힘이 아마 여기서 오는 거 아닐까? 서로가 서로를 찍어준다는 것? 그게 저는 되게 묘하게 감동적인 모먼트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요즘에서 아마 이승윤 씨를 좋아하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고
N차 관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두 분 다 오셨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거나 영화 보시고 나눠주실 감상 있으신 분 혹시 계실까요? 네, 저기 저분. 그냥 말씀,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준비하실 때 촬영 안 된다고 하는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무기가 생기셨다고 하는 게 좀 인상이 좋았거든요. 마지막 무기 결과물이 얘기들이 시작이 되셨는지 아니면은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 솔직히 밀고 나가서 그냥 하셨는지 조금 궁금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승님이랑 영화관 보셨는지 어떤 소감을 하셨는지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계속 근데 저희가 좀 촬영하고 싶었던 건 사실 변경한 부분도 좀 있거든요. 너무 강력하게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근데 그게 위험 부담이 좀 있었던 게 원래 하고 싶었던 게 굉장히 작은 공간에서 그 사람이 좀 거대해 보이게 하는 걸 저희가 하고 싶었는데 너무 강력하게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걸 굽힐 수밖에 없었던 건 그걸 세트장에서 촬영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결과물이라서 좀 위험 부담을 최대한 덜어내려고 했고요. 근데 그거 말고의 이외의 것들은 최대한 해보려고 일단 뚝심 있게 밀고 나갔던 것도 있고 어느 정도의 타협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겁이 많이 나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 이승윤 씨와 바로 제가 옆자리에서 보게 됐거든요. 시사회 날. 근데 굉장히 뻘쭘하더라고요. 그때 아연이네 그 조카가 와가지고 조카 본다고 못 보고 저랑 이제 배칠도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 사람이 웃는지도 되게 걱정되고 어떻게 보고 있지? 그래서 거의 영화에 집중을 못하고 굉장히 초조해했는데 다행히 좀 많이 웃어주시고 좀 보고 뭐 수고했다고도 해줘가지고 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승윤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그 질문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이승윤 팬분들이 또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혹시 이승윤 씨 팬분이 오늘 오셨을까요? 처음 뵙는 분들이 꽤 계신데 정말 영화를 보러 오신 거 아닐까 이승윤 보러. 네. 일단 고마운 마음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승윤 씨 이제 그 팬분들을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그럼 거의 저랑 이미 내적 친밀이 굉장히 있으셔서 보자마자 맞지? 이렇게 하면서 다가오셔요. 그렇게 해서 보면 항상 영화 진짜 잘 봤다고 어떻게 그렇게 알아봤냐 또 취향이 비슷하다고도 해주시고 그때 79세 팬분이 저한테 와서 내가 지금 이 나이 먹고 여기까지 와야겠냐 다 덕분이다 라고 해주셔서 좀 그때 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이런 인디서울 상영관에서도 계속 가시는 분들이 또 가시고 뭐 이승윤님 뭐 무슨 굿즈도 들고 오시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 아까 뮤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어쩌면 영화 제작비보다 뮤비 제작비가 더 많이 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뮤비 제작비를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저 대여며 소품이며 다 준비를 하셨는데 사비로 다 이렇게 만드신 걸까요? 아까 말했듯이 1부에 990만 원 정도는 쇼폼에서 지원을 좀 받았고요. 사실 저는 진짜 세상을 좀 몰랐던 게 그 안에서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좀 놓였고 제가 또 그렇게 상황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막 욕심도 너무 많이 나고 이러니까 세트장 만들자 막 옛날 생각해서 막 몇백만 원 안에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일이 커지면서 그건 사비로 감당하게 됐습니다. 또 이제 권한정 감독님이 좀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 시작을 하신 제작인 거죠, 뮤비라고 하는 게. 네, 그렇죠. 같이 하셨지만, 그렇죠.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이건 아마 관객분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구은하님 듣보인가 세 번째 신분도 같이 출연도 거의 계속 같이 하시는데 왜 감독 크레딧은 안 올랐을까 궁금했는데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또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은하가 뮤직비디오 참여만으로도 같이 함께한 것도 되게 큰 일, 고마운 일이었거든요. 왜냐면 은하는 좀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좀 그랬는데 뮤직비디오도 아무래도 좀 어쨌든 친구들이 같이 하자 졸라가지고 좀 무리해서 또 와준 건데 이제 그 뮤직비디오 불태우고 나니까 다시 은하가 충전할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만 이제 같이 다큐를 제작했습니다. 제작은 이렇게 같이 하신 거고 뮤비를 만드시는 네, 것은 셋은 같이 네. 아 그렇게 하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럼 좀 혹시 다른 관객분들 더 궁금하시거나 얘기해보고 싶은 점 있으실까요? 네, 관객분. 그 하고 싶은 거를 할 때에 그 열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영화 재미있게 잘 봤고요. 궁금한 게 이제 듣보 인간이라는 제목에 들어갔는데 왜 제목을 지으셨는지. 일단은 저는 듣보인간이라는 저는 일단 그 아연이와 다르게 아연이는 막 영화에서 보면 막 누가 뭐라 하면 오기 생기고 이런 편이면 저는 누가 뭐라 하면 아 그래 살짝 좀 바로 꿀모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잖아요. 이게 영화라고 생각한 지가 어떻게 보면 아연이는 영화제 때고 저는 이제 만들면서라고 했는데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연예인도 나오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를 누가 들어줄까? 왜냐면 다큐멘터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좀 특별한 이야기를 많이 담는데 우리 이야기가 특별할까라는 생각을 사실 좀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좀 일부러 좀 듣보 인간이라고 하면 지금 말했잖아요. 듣보 아무도 모르는 사람 나온다고 했잖아요. 했을 때 그냥 조금 사람들의 기대감을 많이 낮추고 싶었던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저 자신한테도 네, 생존 신고는 안 물어봤지만 제가 말을 해드리면 생존 신고는 이제 제가 영화를 안 한 지 꽤 흐르다 보니까 이제 그 학교 선배들이 제가 학교에 뭐 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저 보자마자 야 너 영화 안 한다며 이러면서 너 안 한다더만 살아가 있었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되게 어떻게 밥 먹었어 이런 이렇게 인사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열등감으로 똘똘 뭉쳤을 때라 뭐 영화 안 하면 지금 나 죽어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영화 제목 지을 때. 그래서 아 이건 나의 생존신고, 우리의 생존신고 같은 영화다 라고 해서 생존신고라는 단어를 붙이게 됐습니다. 그 생존 신고라는 게 사실 뭐 또 이승윤님이 무명 시절이실 때 두 분이 만나셨으니까 그에게도 또 해당되는 제목이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 더 나눠보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제가 들으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여기 처음 와보고요, 인상도 그리고 감독과의 대화도 처음 참여를 해보고요. 이런 시간이야말로 나를 칭찬하는 소리보다 비판하는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고 그리고 그런 관객을 찾아서 오히려 자신들의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한 견해를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나온 대화를 보면 너무 그 스스로를 좋게 생각하는 시선에서만 이 영화를 설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도 보니까 제가 본 느낌으로는 영화가 좀 제목으로 사람을 낚은 면이 있다. 전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승윤 씨 팬으로서 저는 이 영화의 내용은 전혀 모르고 왔어요. 제목과 포스터만 봤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승윤 씨가 무명이었을 때부터 먼지를 마시면서 버스킹을 할 때부터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생존을 해오면서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다큐로 그린 영화인 줄 알고 왔어요. 근데 그래서 듣보인간은 이승윤 씨를 말하는 것이고 생존신고도 이승윤 씨의 생존신고를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과거를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승윤 씨는 카메오 출연에 준해한 편이었고 그리고 오히려 감독이 스스로 주인공이 돼서 수많은 그 컷을 장식하고 있었죠. 중간에 너무 지루할 정도로 이
실제로 듣보 인간의 생존 신고라는 걸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 주제와 관계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고요. 다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 같은 입장에서 보면 마치 기사 제목으로 사람들을 낚아다주고 그 기사 제목과 별로 상관없는 내용을 기사에 올린 것처럼 저는 사실은 그렇게 와닿았거든요. 일단 듣보 인간이라는 말 자체도 본인들을 듣보 인간이라고 표현하려면 정말 얼마나 듣보 인간인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듣보잡으로 인식될 만큼 아까 열등감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열등감에 대한 표현도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분들이 진짜 듣보 인간이구나 듣보 인간인데 그 처절함 속에서 무언가 해내려고 노력했구나 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좀 들어있어야 공감이 됐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듣보 인간이야? 영화에 나오는 그런 세세한 장면들 그리고 뭐 하다못해 자가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모습만 봐도 이분들이 듣보 인간으로 보이지 않는다. 영화를 예를 들어서 고시원에 살면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고생하면서 정말 그 휴대폰 하나 들고 먼지를 마셔가면서 뮤직비디오도 그런 화려한 스튜디오를 빌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 시골에 민박집을 빌려가지고 했더라면 저 같으면 이제 그런 사람을 듣보 인간이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존신고라는 말 자체도 생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보여주신 영화의 내용은 생존신고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냥 소꿉놀이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예회 때 발표하는 우리가 이런 가수를 만나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을 노력하는 과정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하면서 보여주는 발표로 느껴졌지 이것이 정말 처절한 인간의 생존신고인가 이것이 정말 생존이라는 말은 사실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죽음을 목도하면서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자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보고 제목의 내용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 이렇게 느꼈고요. 그리고 포스터가 이승윤 씨 팬을 좀 끌어당기는 낚시성이 되었다 이렇게 느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그 이승윤 씨가 등장하는 컷만 좋았고 그리고 이승윤 씨가 노래하는 부분들이 들어간 것이 좋았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너무 짧은 반면에 주인공이신 감독님들의 그 내러티브는 아니고 그냥 수없이 오고 가는 많은 대사들 오히려 내러티브로 처리하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대사로만 서로 막 주고받고 지루하게 연결된 것보다는 이런 걸 참 느꼈어요. 네, 혹시 제가 이렇게 비판하는 소리를 했는데 이런 비판하는 소리도 당연히 감독으로서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감독이라면 오히려 그 불평을 갖고 그리고 평점을 낮게 해주는 사람들의 소리에 훨씬 더 귀를 기울여야 정말 좋은 영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소리를 안 나오는 채로 이게 끝날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 말씀하셨을까요? 네, 엄청나게 이승윤님을 좋아하시는 팬으로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떤 영화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어떤 영화를 좋게 봤냐 아니냐는 정말 다분히 개인적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해왔고 내 위치성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영화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어떤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시는 분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일단 그러신 분도 알겠고 아마 그렇지 않고 정말 이 영화 너무 좋다. 저기 있는 사람들 내 입장인 것 같다. 나도 사실 저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관객분들도 아마 정말 많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네,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좀 넘어가서 네, 근데 다행이네요. 네. 제가 영화 제목을 제가 지었는데 후킹이 되는 바람에 아, 독립영화라 가지고 어떻게든 관객들을 좀 끌어모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지점은 제가 좀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견해 감사드립니다. 어떤 식으로든 제목은 그럴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어요. 책이든 뭐든 네 그런 지점들이 있죠. 그 맨 처음 그리고 맨 뒤에 보면 하정의 인터뷰만 보통 등장을 하는데 어쨌든 이 영화에서 사실 가장 처음 시작은 사실 저는 아연 감독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친한 친구의 아픔을 보고 저 사람 위로해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것에 이제 관해서 아연 감독님은 왜 인터뷰를 따로 안 하셨을까가 저는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좀 하정의 인터뷰만 담은 이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목소리로서 이제 그러셨죠? 네네, 그래서 처음 이제 알리게 됐는데 이 시작을. 근데 이제 뮤직비디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정 언니가 먼저 시작을 하자고 해서 이제 저희도 함께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언니가 어떤 마음으로 왜 시작했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 인터뷰는 그러면 이제 촬영을 다 마치고 나서 진행을 하신 건지 그 시기도 되게 궁금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 방식을 아연이가 나레이션을 제일 처음 해서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얘기하고 이제 제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의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처음 시작도 그랬거든요. 아연이가 이승윤 씨를 보기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어준 매개체처럼 저희에게 이승윤 씨를 보여줬고 이제 제가 그분한테 빠졌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인터뷰는 저희가 촬영 이제 거의 전체적으로 가편집이 마쳤을 때 이제 관객분들이 봤을 때 이게 저희의 이야기다 보니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때 제 심정이라든지 왜냐면 제가 이승윤 씨한테 가편집 보여줬을 때 이승윤 씨 모든 사람에게 편집 보여줬을 때 너가 왜 이렇게까지 이승윤 씨한테 하냐를 되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대답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되게 절박한 심정이었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건 뭐 딱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썼던 일기장과 이제 그런 형식을 써서 이제 넣어보자.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인터뷰로 제가 그때 이런 감정이었고 그때 이런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승윤 씨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좀 치유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다를 해야지만 관객들이 좀 납득이 갈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인터뷰는 가편집하고 넣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이제 덕질을 시작하신 분은 아연 감독님이 먼저신 걸까요? 소개를 해주신 거니까? 아까 죄송한 얘기지만 이승윤 씨 팬한테 저는 아직까지 팬이 안 되어가지고 이승윤 씨 사람으로 인간으로서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진짜. 근데 이 사람이 좋아할 것 같아 해서 데려간 어떤 음악이었던 거죠? 그거는 아연이가 영화제 그때 단편 영화제가 당선이 됐는데 이제 그분들이 주최하신 음악회 그냥 초대받게 됐어요. 저는 초대받아서 아연이 영화로 초대를 받고 제가 그냥 꼽사리 껴서 갔는데 이제 제가 덕질을 하게 된 거죠. 그 영화제에서 했던 음악회군요, 그게. 네, 맞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물론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인간적으로 매력 있고 그냥 얼굴만 봐도 사람이 그냥 호감이 가잖아요. 제가 사실 처음 본 사람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보자마자 되게 매력있다 저 사람. 나도 되게 좋아지네. 그리고 나오는 컷마다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전 이미 빠진 것 같고요. 페어가 된다 해도는 맞죠? 그 음악을 원래 들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 정말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원래 덕질이라는 단어를 사실 잘 몰랐다가 영화제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왜냐면 그냥 저는 누굴 좋아하면 그냥 그 사람 영상 찾아보고 이게 좀 일상이어가지고 이승윤 씨의 뭔가 외적인 것보다는 사실 가사에 처음 좀 마음이 많이 동했어요. 그 이유가 제가 그 시기를 이승윤 씨의 무얼훔치지처럼 살고 있었거든요. 매일 후회만 꺼내서 보고 맨날 나만 자책하고 그런 상황에 제가 살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부르는 가수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랑 저랑 어떻게 보면 같은 뭔가 창작을 하는 예술가인데 나는 이렇게 이런 기분이 들었을 때 이렇게 뭔가 손을 놓고 영화를 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이거를 다시 가사로 만들어서 노래로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닿을 수 있다는 게 좀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 가사에 때 빠져가지고 네 그러면서 좀 이승윤 씨를 덕질하게 됐습니다. 덕질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덕질하면서 가사를 진짜 잘 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매일 막 물어보시거든요. 이승윤 씨 팬들이 뭐에 빠졌냐고. 그러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되게 지금과 다르게 좀 살집이 있으셨을 때 찍었던 영상에 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그냥 걸어가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보면서 이 사람도 나와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살지만 나와는 되게 다르게 뭔가를 이렇게 창작해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덕질하면서 좀 더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 덕질하고 있는 저도 사실 덕질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마음들이 되게 궁금해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성공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과 후가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혹시 관객분들 더 조금 나눠주고 뒤에 이제 모자 쓰신 분? 네. 마지막에 70세 이후에 이제 그 참여하신 분들이 그때 보자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소통은 안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그리고 그 70대 때 만나자는 게 뭐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을 하고 그때 뭐 이거 이후에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멋있게 재회합시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지 그냥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에 네, 제 답은 그 은하가 이제 사주에 보면은 70대에 되게 대성공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은하 덕좀 한번 보자 해가지고 나온 말이었고요. 첫 번째 질문. 지금은 혹시 소통을 계속 네, 소통을 거의 안 하고 시사회 때 거의 처음 봤고 그 이승윤 씨가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네, 많이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그 챕터 1, 2, 3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무작정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는데 그게 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키워드라고 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힘으로 이 영화를 만드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디서 나오는 힘인지가 좀 궁금했어요. 두 분 다. 그때 저는 진짜 그 살면서 그런 순간이 다 오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때가 굉장히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뭘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기분에만 휩싸여 있어서 무작정이라는 말을 썼던 건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뭔가 이걸 해야지라는 마음도 들지도 않고 저걸 해보자라는 생각도 들지 않을 때 이승윤 씨가 처음으로 이 사람과 작업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오랜만에 든 감정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때 그 감정을 되게 많이 붙잡고 싶었던 것 같고 이승윤 씨와 첫 미팅을 했을 때 이승윤 씨가 올해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한다고 했을 때 네, 그분이 아티스트로서 이번에 마지막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웃기게도 그냥 그 사람의 마지막이 꼭 저의 마지막이 될 것만 같은 그러니까 제가 너무 동기화를 한 거예요. 뭔가 마지막이 안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엄청 들어가지고 내가 조금 더 이런 감정을 진짜 좀 두려움 없이 무작정 해보자라는 마음에 무작정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아영 감독님이 마지막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 말이 저 되게 와닿고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앞서서 잠깐 뵙고 얘기를 했는데 사전감 요거 기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시나리오를 또 쓰고 계신다고 했고 이승윤 님도 또 되게 인기가 엄청 많아지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말이 시가 돼서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랬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궁금했어요. 이 세 분이 같은 집에 계속 등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같은 집에 살면서 영화를 만드신 걸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는 거의
이제 그 숙소에서 계속 합숙을 했었고요. 네, 다큐 할 때는 이제 저희 집이랑 언니 집이랑 좀 가까워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컴퓨터 한 대로 이제 했기 때문에 거의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곳이 누구의 집이 아니라 숙소였던 거예요? 저희 언니 집이었고 아. 네, 언니 집에서 미안한데 좀 잠깐 우리가 좀 있어도 될까 이래서 좀 양해를 구한 다음에 네, 거기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혹시 또 뮤비 한번 찍어보고 싶다 다음에도 이런 계획이 또 있으신지 궁금해지네요. 뮤비의 매력은 뭐예요? 영화, 뭐 다큐, 극영화와 다르게 뮤비 이런 거 참 매력 있더라. 매력이 힘든 것만 기억이 나가지고 지금 어떤 거를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매력은 제가 평소에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음악을 이제 어쨌든 음악을 이제 듣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시각화할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막 창작을 하고 하는 게 되게 좀 즐거웠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음악이 조금 더 풍부하게 좀 이제 시각이랑 좀 시너지 효과를 내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음악을 만든 그 가수의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한 작업이 좀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는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최근에 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생겼는데 만들고 싶다는 건 아니고 그냥 순간적으로 이런 곡에는 제가 한번 또 해봤다고 괜히 이런 곡에는 어떤 느낌의 뮤직비디오가 어울릴까라는 생각은 좀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생각만 하고 뮤직비디오는 사실 저한테는 좀 많이 힘든 작업이었어가지고 이게 극영화는 그냥 스토리를 끌어가면 되는데 그 음악에도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저의 아이디어도 어느 정도 넣으면서 그게 저한테는 조금 어려웠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서 좀 더 갈고 닦은 다음에 하고 싶은 아티스트가 생기면 네,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요즘 눈에 들어왔다는 그 아티스트는 누구이며 그의 곡은 뭐일까요? 또 궁금해지네요. 그분도 인디 가수신 것 같은데 허배경 가수라고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노래가 또 요즘에 네, 저한테 또 가사가 와닿아서 네, 그분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언젠가 또 이분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다 보고 난 이후의 경험이나 나 이거 할 수 있겠어라고 어떤 마음 먹게 되는 그게 되게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저는 지금 느껴지네요. 혹시 저기 여기 분들 좀 웃고 계시는데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 아니죠? 네. 네 여기 또 네네. 영화 보면서 영화 이유가 어떻게 됐었는지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시나리오를 준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영화가 계기가 돼서 어떤 변화를 이루셨는지 혹은 아니면 그냥 이 영화가 본인에게 어떤 미션을 저는 특이하게도 영화를 만들면서의 보람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영화를 개봉하고 나서 관객들을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서 굉장히 영화는 이래서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이분들이 주시는 힘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영화를 처음으로 제가 엄청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밑줄 본전으로 몇 번 더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극영화를 좀 만들어보자. 나는 어떤 색깔을 또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네, 이 영화를 계기로 영화를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간략하게 어떤 얘기인지도 조금 여쭤봐도 돼요? 어떤 얘기 아직 이제 다양한 뭔지 이야기를 아시죠? 그 그래서- 브레인스토밍만 지금 어제는 스릴러 쓰고 싶다가 오늘은 공부 쓰고 싶고 오는 길에는 드라마를 써볼까라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혼돈의 지금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길고 긴 브레인스토밍을 거쳐서 뭐가 나오는 거죠. 네. 그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게 영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느끼기까지는 되게 오랜 시간이 더 걸리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이승윤이 이거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따라서도 영화의 어떤 존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또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뮤비 촬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두고도 이 영화에서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신 건지 좀 궁금했어요. 어떤 경우의 수를 놓고 영화를 만드셨을까? 일단 저는 무조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뮤직비디오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다큐를 시작할 때도 이게 영화제 뽑히겠다는 생각은 안 했고 어떻게 되든 시간이 되면 완성은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쭉 했던 것 같아서 네. 네, 완전 반대예요. 안 돼도 내가 만들었는데 뭐 어떡하겠어라는 사실 마음이 좀 있었고 그냥 그때는 정말 뭘 완성시키고 싶었어요. 그냥 저의 창작물을 완성시키는 것만으로도 난 괜찮다고 이게 되든 안 되든 뭐 되든 안 되든 해보자라는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은 웃으면서 하시지만 사실 코로나 때 영화 촬영하기가 너무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얼굴 표정이 안 보이니까 이게 찍을 때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되게 많은 시련이 있으셨을 텐데 영화에는 그게 막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다 보니까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니 저희 근데 진짜 그 되게 시련이 많았어요. 그냥 뭐 어디 가면 거기가 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막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저희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맥드라이브만 하고 막 차 안에서 절대 움직이질 않았는데 집에 왔더니 저희 동에 코로나 환자가 있다고 해서 모두 못 나가는 상황이 또 펼쳐진 적도 있었고 보시다시피 세트장도 안 되고 하는 도중에 다 안 된다고 했어요. 일단 소품도 안 된다고 하시고 뭐 가면 없고 뭐 있는 것도 없다 그러고 없으면 있다 그랬다가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마도 그게 좀 다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봤을 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또 관객분 혹시 좀 담아보고 싶으신 점 있으시면 좀 듣고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 없으신 걸로 알고 조금 더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보면서 궁금해진 건데 그냥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이승윤의 곡이 어떤 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테니까. 좋아하는 곡이 많은데요. 사실 상황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 올 때는 빗속에서가 좋고요.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들으면 좋은 노래가 이제 허튼 소리가 있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또 그냥 되게 봄 날씨에 들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다운 말. 네. 저도 뭐 많은데 그냥 한 개 꼽으면 뭘 훔치지가 제 처음 뭘 훔치지. 네, 그게 제 마음을 처음 훔쳤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뭘 좀 여쭤보면 좋을까요? 질문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이 영화에 은하님 말고 그 외에도 되게 조력자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분들과의 관계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되게 가까워 보이셨거든요. 무슨 안경 쓰신 분도 계셨고, 그런 어떤 선배에서부터 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같이 하게 된 걸까? 저희 처음 무명성 지구인 찍을 때 했던 친구는 수지라고 그냥 저희 좀 4명이 잘 붙어 다니는 그런 인프피 그거였고 조력자는 촬영 감독님으로는 이제 학교 선배가 도와주게 됐고요. 저희 언니도 와서 세트장 이렇게 칠하기도 했고, 네, 거의 주변에 저희가 친구의 풀이 많이 넓진 않지만 모든 친구들이 와서 많이 좀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승윤 콘서트를 그러면 거의 매번 가세요? 갑자기 궁금한데요? 아니요. 그러지 제가 마세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 번 이승윤 씨가 초대해줘서 그 탑3 싱어게인 탑3에 제가 그 부산에서 콘서트 하실 때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때가 영화제를 하고 있었던 기간이었는데 제 뒤에 앉아 계신 관객분이 공교롭게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수민 씨를 좋아하지만 이제 친구로서의 그거기 때문에 이제 막 와 열광한 마음은 솔직히 이제 좀 이렇게 친구니까 좀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꾸 저한테 너무 멋있죠 하면서 그 이수민 씨가 멋있을 타이밍마다 저를 끌어안으시면서 저한테 계속 그 이수민 씨의 멋있음을 어필하시는 바람에 일단 퍼즐도 그냥 조금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수민 씨를 이제 좀 보는 게 살짝 이제 너무 친밀해져서 그런지 뭔가 예전처럼 아티스트 와 멋있다로 봐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부럽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 정말 좋아하던 사람인데 그는 그냥 나의 어떤 완벽한 우상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조금 한 단계 내려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인간 단계로 내려온 거 아닌가요? 네, 신 단계에서. 제가 좀 금사파인가 싶기도 한데 이제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막 예전처럼의 막 이수민 씨 막 노래는 진짜 좋아하는데 그건 잘 못 보겠더라고요. 네. 덕질의 어떤 이면은 또 그러니까 성덕의 이면에 또 그렇군요. 재밌네요. 그러면 저희 슬슬 조금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뭐 영화 관련해서 좀 감상 나눠주시거나 네, 뭐든 나눠주시고 싶으신 분 혹시 계실까요? 네, 저기 여자분 결국에는 네. 아까부터 계속 웃고 계셨는데 왜 웃고 계신 거예요? 저 여쭤봐도 돼요? 원래 옷사이 원래 우상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세 분이 아이디션 한 대화 나오는 거 보면 되게 뭔가 참신하면서도 하고 뭔가 티키타카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 아이디어를 알아듣는 것도 되게 신기했거든요. 원래 세 분이 같이 영상을 만드시는 원래 그런 걸 하셨는지 그룹이냐 뭐 그런 질문이신 걸까요? 원래 같이 작업을 원래 같이 하시는지 했던 편이고 저희가 같은 영화과거든요. 동기여가지고 좀 많이 했던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아연이가 뭐 하면 도와주러 가고 근데 그때 딱 그 세트처럼 좀 붙어 다니는 게 있어서 아마 좀 알았던 것 같고 저희끼리 그때 세 명이서 워낙 친했어가지고 살짝 그 눈빛만 봐도 아는 그런 단계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좀 티키타카를 하면서 서로를 좀 더 잘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부산에서 되게 멀리서부터 오셔가지고 하정 감독님은 네. 그 이후에도 이제 요 GV가 다른 데서도 몇 번 남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거나 재밌게 보신 분들은 인디서울 또 검색하셔가지고 주변 친구들이나 이수민 씨 좋아하는 분들한테 공유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인사 듣고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를 오늘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제 왔는데요. 보통 이제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해야 되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어떤 겨울을 보내시면 좋을까 했는데 그냥 마음이 넘치고 마음은 따뜻해도 좋잖아요. 그래서 마음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아까 말해주신 그런 비평을 들으니까 저도 집에 가면서 또 생각을 많이 해볼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살아가면서도 물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좋은 면도 내가 알아야 되고 안 좋은 면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집에 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만약에 다음에 창작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이 할 것 같고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다만 이제 해주신 관객분도 이제 왜 사람들이 이거 보고 힘을 받는다고 할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오시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하는데 정말 저는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저희 영화를 봐주시고 끝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는 것 자체가 정말 저희가 유한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정말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눈 마주쳐주시고 이렇게 끝까지 자리해주시고 이렇게 질문도 해주시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 요거 하나씩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조심히 들어가세요.